안녕하세요. 박다영의 다정한 책 읽기.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책 100권 읽기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책은 유현준 교수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분은 건축가시거든요. 알쓸신잡 2편인가에 참여하셔서 상당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건축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작가이신지 한번 읽어볼게요.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및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라고 하네요. 미국 건축사이고 하버드, MIT 연세대학에서 건축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 후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 사무소에서 실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또 책도 많이 쓰셨고, 그 알쓸신잡에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지도를 많이 높이신 그런 분이시네요. 이 책은요, 그러니까 그냥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뭐 건축 뭐 재료는 뭐 어떤 게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나 부동산 얘기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종류를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건 인문학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여기도 제목을 보면 도시를 보는 15가지 인문적 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인문학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겠지만요. 제가 최근에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도 좀 나눠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옆에서 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그 건축, 이렇게 좀 물리적이고 어떤 기술적이고 기계적이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설계라는 단계는 인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 가족 간의 관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는 이 건물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데 이용될 것인가 또 그 주변에 어 자연이면 자연 또 다른 건물들, 도로, 가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 가장 잘 기능하며 아름답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하고 그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좀 다루는 그런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상당한 인문학적 소양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안 그렇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은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시는 우리가 모두 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도시인데 우리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건축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 도시가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곳일지 더 아름다울지 또는 더 우리에게 이로운 그런 장소가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런 고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뭐 내가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편한 게 많으면 좋겠고 나한테 불편한 건 없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만 했지 어떻게 하면 이 도시가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인가 여기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편의성이든 뭐 아름다움이든 창의성이든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죠. 이런 고민은 단순히 그냥 그 설계를 하시는 분들만 해야 되는 고민이 아니라 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이 도시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하는 고민이고 또한 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건물을 지어 놓은 상태로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지어진 건축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더딥혀지고 빠질 것은 빠지고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변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이 건물이라는 것은 좀 유기체와 같다. 그런 속성을 갖는다.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 중에 이제 내용이 많아요. 이게 페이지가 꽤 많아서 읽으려면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몇 가지만 좀 뽑아 봤습니다. 왜 어떤 거리는 걷고 싶은가?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는 가고 싶고 어디는 굳이 그쪽으로 안 가고 싶고 하는 거기가 어딜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이벤트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거리를 우리는 걷고 싶어 한다.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 하니까, 내가 볼거리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 그래야 사람이 그 거리를 걷고 싶은 거죠. 물론 쾌적하고, 그러니까 차들이 막 같이 붐벼서 걸을 장소가 없으면 또 물론 불편할 거고요. 그런 면들도 있고, 뭐 나무나 꽃들이 예쁘게 심어져 있으면 그런 것들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죠. 그런데 도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막 무슨 길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가로수길, 경리단길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익선동 거기 골목길이라던가, 뭐 이제 그 서울대에 있는 샤롯스길이라던가, 그런 길들을 우리는 왜 걷고 싶은가? 왜 거기에 사람이 많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는 올망졸망한 가게들이 많고, 그 가게들이 획일적이지 않고 새롭고 뭔가 볼거리 많은 가게들이 많은 곳이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어떤 그 골목 같은 길들, 좀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운 그런 길들에는 상가들이 올망졸망 이렇게 이벤트가 많은 그런 길이 조성이 되면 훨씬 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일정 부분은 우리가 상가가 어떤 상가가 잘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길에는 어떤 상가들이 들어와 줘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또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왜 광화문 같이 넓으면서 건물에 이렇게 카페가 뭐 중간중간 하나씩 있고 특별히 볼거리 없는 그런 거리들이 횡댕그렁하면서 가고 싶지 않았던가. 거기 굳이 그쪽에서 약속 장소를 우리가 잡지 않고 일부러 그런 가게들, 예쁜 가게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약속을 잡고 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느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밀도가 높고 이벤트가 많은 거리, 이런 거리들이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는 거리다. 그래서 사실 세종은 보행자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차들이 다니는 길들을 넓게 쭉쭉 뽑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은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넓고 이 간격이 넓고 막 그래 버리면 사람들이 그 거리는 걷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폭이 좁은 도로를 만들고 옆으로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제 그렇게 고거까지는 어쩌면 세종시가 좀 잘 처음에 접근을 한 것 같긴 한데, 상가들을 접근을 못하게 펜스를 다 쳐 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도로가 넓진 않으나 건너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 여기 휴먼 스케일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풀쩍 이렇게 신호등까지 기다려서 너무 위험하니까 신호등이 아니면 못 건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그냥 뭐 신호등 없이도 그냥 차들 이렇게 오나 안 오나 보고 건너가서 저쪽 상가로도 훅훅 건너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그 휴먼 스케일에 맞는 그런 정도 거리고, 그런 가게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포진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했어요. 현대 도시들은 왜 아름답지 않은가? 네, 여기 이제 현대 도시가 아름답지 않은 이유, 아까하고 뭐 연결해서 너무 건물들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디 놀러 가거나 밖에 나갔을 때 사람이 많은 곳이 좋은가요? 아니면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 좋은가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곳이 사실은 좋아요. 그런 곳에 가야 나도 막 즐거워지고 에너지도 솟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게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 속에 파묻히는 어떤 익명성 속에 좀 숨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함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뭘 하나, 어떤 걸 고르나, 뭘 먹나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해요. 음 우리가 아파트는 삭막하게 느끼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은 훨씬 더 인간답게, 또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느끼는 이유도, 주택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물론 담장 높게 쳐 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데 말고, 그냥 옆집에서 하는 뭐 웃음소리도 들리고 아이들 노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곳들, 빨래가 널려 있는 그런 광경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는 더 좋게 느끼는데, 너무 커져 버린 건물에 다 이렇게 막혀 있어서 사람들의 삶이 하나도 들여다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훨씬 도시를 아름답지 않게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게다가 하늘도 다 막아 버려서 하늘을 보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왜 하루에 한 번 하늘 보기도 힘든가? 하늘을 보지 못하게 건물들이 너무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다 실내, 하늘이 막혀 있는 그런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일부러 고개를 빼서 하늘을 보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또 펜트하우스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그게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보면 위층에 사는 분들은 저쪽 앞동에 아래층 사는 분들 집안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래층 사는 사람들은 위에층 집 안이 잘 안 보여요. 펜트하우스는 모든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다 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하는 어떤 그런 권력의 어떤 느낌. 그다음에 펜트하우스들이 있는 그런 또 비싼 그런 아파트나 뭐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들은 또 경비도 삼엄하죠. 그런 것들에서 오는 어떤 만족감, 이게 인제 패놉티콘하고 좀 비교를 해 놨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 감옥 이런 데 안에 중간에 딱 감시탑이 있는 거죠. 그 감시탑 안은 어둡고 여기 죄수들이 있는 곳은 밝아요. 그 안에서 딱 인제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안에 사람이 없어도 이 죄수들이 알아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시탑이, 패놉티콘이 감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종은 이 민주정부의 그 어떤 염원을 담은 낮고 넓게 펼쳐진 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패놉티콘처럼 중간에 제3 청사가 지금 높게 우뚝 올라서는 그것이 어쩌면 그런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 속 건축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스위스하고 핀란드에는 화폐에 건축가 얼굴이 들어 있다고 해요. 화폐에 누구의 얼굴을 넣는가를 보면 그 나라에서 누구를 중요시하는가가 좀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뭐 인제 뭐 정치, 아니면 뭐 장군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인제 신사임당이 한 분 들어가 있는데, 이 신사임당이 들어간 이유가 과연 그냥 그 신사임당 개인의 역량으로 들어 넣은 것일까 하고 보면,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엄마, 그 역할로 넣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면서 그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게 하는 그런 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다음 얘기에 나오는 베트남 기념관이라는 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에 베트남, 저도 워싱턴에 가서 그 링컨 기념관 뭐 이렇게 하고 다 봤는데 거기 베트남 기념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그 중간에 그냥 지형에 맞게
이렇게 아래 땅 아래로 걸어 들어가면서 막 엉켜져 있는 그 이름들 속에 전사자의 이름을 찾아보고 다시 인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구조. 그걸 그 공모를 했을 때 그냥 학생이 20대 초반의 어떤 여학생이 그냥 A4지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끄적끄적 그려서 낸 그림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현이 된 건데 뭐 자세한 얘기는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공모전 많이 하는데 심사위원이, 그러니까 49%는 건축가의 힘이고 나머지 51%는 심사위원회에 된다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심사위원들 자체가 그 마인드가 이렇게 충분히 좀 성숙되어 있고 열려 있고 그래야 이렇게 좋은 당선작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음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지금 아마 서울 그 시청 건물을 지어 놨잖아요. 그 건물을 여러 사람이 그 공모전에 참여했고 그걸 심사위원들이 뽑아 놓고 나중에 지금 그 건물이 이상하다고 막 뭐 일본 뭐와 그림과 닮았다고 막 공격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걸 고스란히 그 건축사가 받고 있어요, 그 화살을. 그 공모전에서 그걸 뽑은 심사위원들이 왜 이걸 뽑았는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떻다 저떻다 좋다 나쁘다 소리를 건축사가 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 누가 심사했는지조차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잖아요. 요런 것들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설계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깎으려고 하는 거.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좋은 인제 땅을 사서 우리가 디벨롭한다, 뭐 개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늘 나오는 얘기는 싸게 지어서 비싸게 임대 줘서 내가 수익률을 얼마나 냈나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이 건물은 어떤 곳에 들어갈 것이고 여기엔 누가 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야겠다는 고민을 우리가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은 하지를 않죠. 사실 이런 고민들 우리가 모두 다 이 건물을 짓는 사람, 여기서 사는 사람, 이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 나라를 계획하는 사람 사실 모두 고민해야 할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여기서 사는 사람이 그 안에서 고통을 받든 어 괴롭든 힘들든 그걸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것과 건축을 디자인하는 것은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그 땅에 맞는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축사를 찾아서 좋은 건물을 짓는, 적어도 우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자본적으로 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시고 그다음 내가 짓는 건물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깊이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사는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프랑스도 사실 1 층에는 다 상가고 2 층 3 층부터 아니면 2 층에 2층 정도까지 뭐 사무실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위로 그냥 다 주거인 형태, 그런 형태의 건물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는 거의 대부분 그런 건물인데도 도시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상가들이 코너마다 예쁜 카페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골목골목을 너무나 예쁘게 만들죠.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너무 삭막해요. 지금 세종시 BRT 라인 옆으로 도생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1-2층 상가고 3 층부터 원룸들이 들어가 있죠. 프랑스하고 사실은 비슷한 구조인데 우린 너무 삭막해요. 상가들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어떤 우리 모두가 이 도시가 아름다우려고 하면
어떤 상가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위치하면 좋겠는지, 도로폭은 어떠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인들이 의식이 계속 바뀌어 가면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점점 더 그렇게 좀 바뀌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이 책 이후로 건축에 관련된 것들을 더 좀 많이 알아보고 공부할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곳에 대한 고민들 더 많이 해보고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현준이라는 작가도 지금 여러 권의 책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또 아마 다른 좋은 책들도 나와줄 거라고. 단순히 도시를 우리가 아파트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고, 이 건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이익이 얼마고, 임대 얼마 줘서 얼마 이익이 얼마고, 이거를 좀 떠나서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고민들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